동물의 소리를 듣고 동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해봤을 법한 상상입니다. 닥터 두리틀은 바로 그런 상상을 구체화한 이야기입니다. 원작은 영국 작가 휴 로프팅의 1920년작 소설이지만 원작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나온 에디 머피 주연의 닥터 두리틀이 더 유명하죠. 내과 의사였던 두리틀이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서 수의사가 되고 호랑이를 수술한다는 사건을 그린 닥터 두리틀은 익살스러운 연기와 엉뚱한 전개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이 되어 등장한 새로운 닥터 두리틀은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두리틀의 캐릭터 자체는 어떤 작품이든 동일하죠. 일상의 모든 순간을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는 의사라는 설정. 이번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아이언맨이자 토니 스타크로 살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두리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이언맨 수트를 벗고 의사 가운을 입은 로다주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입니다. 저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배우를 엘리 맥빌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가 한창 마약에 빠져 있을 때라 해당 드라마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다 별안간 하차해버렸죠. 마약 사건으로 하차하며 드라마 시즌 전체가 급히 전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바라보는 시선은 같습니다. 매력적이고 위트가 넘치는 인물, 특유의 대사 처리와 목소리, 익살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인 배우죠. 그에게는 복잡하고 깊은 내면을 지닌 캐릭터가 어울립니다. 그의 삶 또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라는 빛나는 껍데기 안에 비참한 과거와 싸워 이긴 상처 입고 지친 사내의 얼굴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닥터 두리틀에서 만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보이는 것은 토니 스타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로다주가 표현한 두리틀이 토니 스타크와 닮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캐릭터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녔고 로다주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두리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다주의 두리틀은 어쩐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보이는 장면들과 연기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 이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들은 로다주가 조니 뎁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답지 않게 스크린을 압도하지 못한 채 존재감이 자꾸만 옅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하나의 배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배역을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인지 로다주의 연기는 여전히 좋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화도 기대만큼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동화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진부하게, 클리셰에 충실하게 진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무척 잘 만들었죠. 너무 잘 만들어서 전개 과정을 전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지루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난하게 만든 가족영화, 동물과 모험과 착한 감동이 펼쳐지는 영화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그뿐이죠. 편집의 문제와 캐릭터들의 성장의 문제를 생각하면 졸작을 겨우 면하는 작품입니다. 닥터 두리틀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닥터 두리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주연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연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로다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을 줍니다. 분명 로다주는 영국인 연기를 전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영국 억양과 발음을 구사하지만 다소 높게 잡힌 톤과 경쾌한 속도는 로다주의 원래 목소리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의 음성이 내내 어색하게 들리는 통에 안 그래도 산만한 영화가 더욱 엉망진창으로 느껴집니다. 두리틀의 캐릭터는 생각보다 밋밋하고 재미없게 만들었고요. 영화는 휴 로프팅의 1920년작 소설 닥터 두리틀을 참고하되 두리틀의 탄생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두리틀은 평범한 의사였지만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서 삶이 변하게 되죠. 특히 앵무새에게 동물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애니메이션과 내레이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아마 원작 소설과 에디 머피의 영화에서 소개된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원작의 주된 내용이었던 아프리카에서의 모험이 인종차별적인 색채를 띌 수 있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닥터 두리틀은 동물의 말을 배운 의사인지라 빅토리아 여왕의 애완견을 치료한 공로로 넓은 땅과 저택을 하사받아 살고 있었고, 앵무새 폴리의 주인인 릴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모험을 떠났다가 배가 난파되어 사망하게 되고, 앵무새는 결혼 반지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잃은 두리틀은 시리에 빠져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은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레이션이 끝나고 화면은 스터빈스라는 시골 소년을 보여줍니다. 이모부와 형을 따라 나온 스터빈스는 사냥을 업으로 삼는 이모부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동물들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착한 마음을 지니고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소년이죠. 이모부의 강권으로 총을 쏜 스터빈스는 본의 아니게 청설모 한 마리를 다치게 만듭니다. 이모부는 다친 청설모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스터빈스에게 단검을 주고 죽이라고 말하지만, 스터빈스는 듣지 않고 어디선가 나타난 앵무새를 따라 정처 없이 숲속으로 들어가 두리틀의 저택을 방문하게 됩니다. 초반의 진행은 전형적인 두리틀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리틀에게 찾아온 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명을 받아 저택을 방문한 레이디 로즈와 청설모 치료를 의뢰한 스터빈스죠. 두리틀은 두 사람 앞에서 청설모 수술에 돌입합니다. 동물들의 보조를 받으며 수술에 임하는 두리틀의 모습은 관객들이 기대하는 두리틀 영화의 모습입니다. 앵무새 폴리부터 고릴라 치치, 언제나 두리틀에게 엉뚱한 물건만 전해주는 오리 뎁뎁까지 귀엽고 개성 있는 동물들과 두리틀의 호흡은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두리틀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 버킹엄 궁전으로 갑니다. 이때 두리틀의 수술 장면을 보고 감동받은 스터빈스가 함께하죠. 버킹엄 궁전으로 가니 여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악당처럼 보이는 장관과 두리틀에게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 머드플라이가 여왕의 치료를 맡고 있었는데, 머드플라이는 엉터리로 치료하며 여왕이 죽을 날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상태를 살펴본 두리틀은 훗날을 위해 액자 모서리에 대벌레 스틱스를 붙여둡니다. 그리고 두리틀은 여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에덴 나무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부터 영화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화가 본격 모험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닥터 두리틀에서 동물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가 어색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 그 자체로 뛰어난 의사인 두리틀이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격 모험물로 변경되고 난 후 두리틀은 에덴 나무가 자라는 섬으로 가기 위해 항해 일지를 훔치러 갑니다. 그곳에서 굶주리고 포악한 사자와 대결을 벌이고, 항해 일지를 얻은 후에는 섬으로 가서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진행입니다. 일단 닥터 두리틀에는 너무나 많은 등장인물과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 모든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고릴라 치치의 성장 과정은 꽤 시간을 들여 설명했습니다. 치치는 언제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겁이 많은 고릴라였지만, 두리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두리틀이 늘 말해주었던 격려의 말을 떠올리고 용감하게 호랑이에게 맞서게 되죠. 그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치치만큼의 분량과 깊이를 지닌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청설모 케빈이 지루할 때마다 독백으로 웃음을 주는 것을 빼면 동물들의 성장 과정이 거의 날림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물들이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악역들은 그저 기능적으로 소비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그건 영화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스터빈스도 마찬가지죠. 스터빈스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두리틀과 함께하는 인물이고, 중반에는 큰 성장을 이루어 두리틀의 조수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꺼려했던 두리틀이 마음을 열게 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어린이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된 인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스터빈스는 대체 무엇이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스터빈스는 내내 활약하고 위기에 빠진 두리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조수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엉거주춤했기 때문에 스터빈스의 캐릭터가 자꾸만 희미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스터빈스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스터빈스가 없어도 이야기에는 큰 문제가 없죠. 두리틀의 아내 릴리의 항해 일지를 손에 넣은 두리틀 일행은 위기를 헤쳐내고 마침내 에덴나무가 있는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최후의 난관과 마주하게 되죠. 판타지 이야기에는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드래곤을 마주친 것입니다. 드래곤은 머드플라이의 병사들을 모조리 물리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리틀과 동료들도 공격하게 이릅니다. 이때 두리틀은 드래곤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을 알아내고 긴급 수술로 고쳐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동물들이 성장을 끝낸 상태로 모두가 힘을 합쳐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동물들이 어수선하게 떠든 것 외에는 성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감동을 느끼지는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두리틀과 친구들은 에덴나무의 열매를 얻었고 그 열매를 가져가 빅토리아 여왕을 되살립니다. 장관은 끝까지 발뺌하지만 어항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문어와 두리틀이 남겨두고 간 대벌레 스틱스의 밀고로 인해 장관의 악행이 드러나고 되살아난 빅토리아 여왕이 정권을 잡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야말로 동화의 정석과도 같은 진행입니다. 원작 소설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동화로서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고 그리 부족할 것도 없어요. 부족했던 것은 영화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툭툭 끊기는 진행, 산만하게 찢어놓은 편집에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닥터 두리틀은 가편집본을 본 제작진이 긴급하게 재촬영을 감행한 작품이라 합니다. 재촬영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가편집본의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망가진 것일까요? 우선 감독의 역량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이 두리틀이라는 캐릭터와 동물 친구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앵무새와 오리와 기린과 타조로 뭘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이야기는 진행시켜야 하고 원작의 에피소드들은 넣어야 하니 채 소화되지 못한 캐릭터들이 저마다 날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산만한 진행이 도출한 최악의 결과는 두리틀의 캐릭터마저 지극히 평범하고 매력없게 그려졌다는 것이죠.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두리틀의 트라우마는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이후 두리틀이 릴리에게 지닌 마음의 빚이라거나 다른 동물들을 대하는 마음 등의 내적 갈등은 깃털처럼 가볍게 사라져버립니다. 두리틀이라는 인물의 내적 깊이, 그가 지닌 두려움이나 갈망, 집착이나 약점이 드러나지 못한 채 모험만 시키다 보니 이미지만 존재하는 캐릭터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높고 가벼운 영국식 억양으로 무장한 로다주가 쉬지 않고 떠들면서 열심히 극을 진행하는 우스꽝스러운 인형극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뜩이나 진행도 빠른데 설명까지 부족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병이 정확히 어떤지, 왜 에덴나무의 열매만이 유일한 답인 것인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리틀은 치료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저 에덴나무의 열매를 찾아 떠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왜 닥터 두리틀인지 의문이 드는 장면입니다. 모험가 두리틀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족영화로서 닥터 두리틀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설정과 이야기고 진부한 동화 그 자체인 해피엔딩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면 나도 동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동물을 좋아하는 착한 의사라는 두리틀의 특징이 더 드러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모험에만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날려버린 것이죠. 닥터 두리틀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가족영화로서 닥터 두리틀만큼 괜찮은 영화는 지금 극장에 없을 것입니다. 차마 보러 가라고 추천하지는 못하겠지만 못 볼 수준의 영화는 아니죠. 다만 동물들이 생각처럼 귀엽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CG의 가능성을 믿습니다만 아직은 실제의 동물들이 지닌 사랑스러움을 제대로 표현하기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설모 케빈은 좋았습니다. 영화의 후반에 케빈의 작은 복수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더군요. 스터빈스도 케빈을 상처 입힌 대가를 치러야죠.
라이넬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